어제부터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선거로 온 열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남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함세웅의 말대로 방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추미애가 나라를 구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구해내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이고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 저 추미애의 목표이다. 여러분 장관 시절에 추미애 기억하십니까? 의원들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소설 쓰고 있네. 비아냥을 거리다가 글쎄요, 이제 애국자로 변신을 한 것입니까? 그동안 뭘 하다가 다 늦게 민주주의도 구하고 시민의 삶을 구한다고 나서니까 글쎄요, 요즘에 하도 도둑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나라를 사랑한다. 또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정신 빠지고 미치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죄를 저지른 자들이 감방이라든가 감옥에 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에 그 원조는 누구입니까? 선거일이 이제 마이너스 17, 꼭 17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치 놀이하던 신부 하면은 함세웅을 떠올립니다. 성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과 사회운동이라는 이름 아래에 많이 알려졌던 함세웅 신부. 성직자의 성의 옷을 입으면서도 세상에 나와서 갖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하던 함세웅도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물론 축사의 자리이니까 덕담은 물론 포장도 그럴싸하게 해야 하지요. 과장되거나 과찬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임혁백이 공관위원장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이재명의 하수인 노릇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죠. 얼굴 마담으로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위세를 부렸는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뻔뻔한 정치학자이자 어영의 대표적인 교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학계에 이런 썩은 교수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지요. 임혁백은 추미애를 추다르크라고 추켜 세웠는데 이것까지야 뭐라고 탓하거나 나무랄 필요는 없겠지요. 같은 색깔이니까 그렇다 치자 넘어갈 수는 있는데 두 번씩이나 나라를 구했다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거북살스러웠습니다. 듣기가 거북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에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 둘째가 윤석열 검찰총장 쿠데타를 저지해서 나라를 또 구했단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했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두 번, 세 번 말아먹은 사람이 추미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망발망언입니까? 먼저 임혁백 씨, 탄핵의 정당성은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이 평가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학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정치를 가리키는 학자라고 한다면은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시도했었나요? 윤석열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시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추미애가 이런 시도를 어떻게 저지를 했다고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학자라고 한다면은 검찰 독재를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학자라면은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정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아부성의 공관위원장, 정말 목불인견이었었죠. 더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의 혀 노릇을 해오면서 공관위원장 직책을 수행해왔던 당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쌓아놓고 그걸 자기가 뭉개고 앉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사람이 임혁백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저는 임혁백 씨를 험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공관위에 나온 결과만을 받아들이고 발표할 뿐이다. 공천 과정도 모르고 들고 나온 이 A4 용지 결과만을 발표하겠다. 이런 명언을 하신 분이 임혁백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나이가 들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위치를 지켜야 할 그런 임혁백 위원장이 도대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어용 교수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추미애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찰로 오르다니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당신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썩어 빠진 자가 강단을 지켜왔나? 그것도 민족대학이라는 고려대에서.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부라는 자가 추미애 추교 세우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니, 신부란 자의 입에서 방울운운을 하다니 한마디로 볼 것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직의 길을 걸었던 신부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입니까? 어용 신부라고 모두가 다 세상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관심조차 갖고 있질 않지요. 이번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추미애 출판 기념회 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만도 못하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쓴 웃음이 입가에 돌게 되는군요. 참 창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도 못하다. 한마디로 신부라는 자의 입에서 음란패설을 하고 주위에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 낄낄거리고 웃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영상 화면 기억나십니까?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더군요. 이해찬도 축사를 했었죠. 하도 이해찬이가 정신이 요즘에는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찬이는 정말 이해찬이 다운 그런 축사를 했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지요. 추미애와 같이 정치를 해보니까 추미애 후보는 중요할 때마다 결정을 잘하고, 누가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역할 잘하는 정치인이었다. 공적인 역할 책임지고 하는 우리 정치사에 참으로 귀한 분이다. 그래서 후원 회장도 내가 맡고 축사도 하러 왔다. 추미애는 베테랑이지만 당선은 지역 유권자들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내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해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 얘기야 축사로서 또 후원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축사도 축사지만은 솔직히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재명이 가끔가다 헛웃음을 나도록 만들고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웃게 됩니다. 이재명이 조수진을 강제로 배지를 달아주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바 있었죠. 결국 조수진이 아무리 이재명이 지키려고 했지만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지요. 이때에 유시민이 유촉새가 조수진이 쫓겨나기 직전에 배지를 그냥 주웠네 라고 입방정을 떨다가 그 입방정 덕에 배지가 날아갔는지 하기야 유촉새 유시민은 워낙 입이 가벼운 사람이지요. 솔직히 유시민은 대학 시절에 동료를 밀고 했네 아니네 하면서 유시민의 성격 자체가 다 그때의 대학 시절에 까발려져서 믿지 못할 인간이다. 이미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또 웃기는 얘기. 안기령이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해줬습니까? 물론 양문석이는 말할 가치도 없지만 아마 지금도 이재명이 가장 속앓이를 하고 속 쓰려 하는 것은 정진상과 김용과 같은 그런 믿음직한 입들이 없기 때문에 양문석이 오고 종봉주를 그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글쎄요. 종봉주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 욕을 하는 형태도 종봉주나 양문석이 또 이재명 서로 뒤지지 않고 거친 욕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봉주와 이재명은 여성 관계에 있어서도 뒤지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자기를 똑 닮은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 주위에 측근으로 내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후보 등록도 다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가 어제부터 실시가 됐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1년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특히 강북 의뢰 박용진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강북 주민들을 이재명에서부터 한마디로 개무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은 가관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친명 같으면 벌써 전략인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만들었다. 한민수를 시간에 쫓기면서 후보로 공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친명 같으면은 벌써 한민수를 전략인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만들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결코 한민수는 친명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재명은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발로 차버리는 것이 이재명의 그동안의 정치관이었는데 옹색하고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를 철저하게 잘 이용해 먹고 유동규가 돌아서니까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내쳤던 것처럼 급하다 보니 한민수를 나팔수로 자기의 대변인으로서 활용을 했었지만은 그 말에 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유동규급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한민수를 필요를 해서 한민수를 쓰긴 썼지만 내 측근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공천 마지막 날 6시간 정도 남겨놓고 어쩔 수 없으니 한민수에게 인심 쓰듯이 꼭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이었나요? 그 시키듯이 저는 한민수를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처럼 또 정봉주처럼 양문석이처럼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민수를 추천해서 내세웠지만은 자기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친명 같으면 벌써 전략공천 단수공천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생용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이 말 그때 망신을 당하고 배지를 준 것, 조수진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이재명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순이 별 탈이 없었으면은 여성의 정진상, 김용 그리고 정봉주, 양문석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수진으로 낙점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컸던 것이죠. 결코 이재명의 마음에는 한민수가 자기의 측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추미애 쪽으로 돌아갑니다. 추미애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적 고향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내가 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하남 쪽으로 후보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왜 실시했습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유리한 곳 찾아서. 그런데 정치적 고향이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배지만 달 수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것이 추미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개중에 나은 곳을 찾아서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 민주당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당선시켜 주세요. 내가 뼈를 여기에 묻고 싶습니다. 이거 한두 번 속습니까? 얼마나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나의 정치적인 고향. 아니, 아무 연고도 없는데 정치적 고향은 무슨 고향이고 뼈를 묻겠다. 뼈 묻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안기령이, 조수진이, 한민수, 류삼령이 동작을 해서 나경원과 맞붙고 있는 류삼령이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작에 나왔을 때에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이 고향처럼 여기면서 뼈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쳐다나 봤던 정동영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지요. 오로지 민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유리한 지역에 배지를 달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
이런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고 출마하는 사람들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북 을 주민들께서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텃밭이니 어떤 인간이 나오더라도 찍어 주십사. 그야말로 한마디로 개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추미애도 정치판의 앞날 미래를 볼 줄 압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이 조국 송영길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일까요? 아니면은 감옥일까요? 추미애가 그 정도의 판단은 잘합니다. 장관으로서의 실언과 헛발질은 잘해왔지만은 추미애가 그래도 정치물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눈은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이 이재명 적극 지지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배지를 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 세 사람은 최소한 국회? 아니죠.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 군대 미복귀 사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재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멋대로 휴가 나와서 제대로 귀가하지 부대에 귀가하지 않았던 것 그것 탈령입니다. 탈령. 바로 영창감입니다. 또 추미애가 법카 문제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구린 곳이 너무 많은 추미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방탄의 옷은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배지는 달고 보고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송영길은 그 이후의 문제다.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남 쪽이라도 할아버지하고 열심히 고마워하면서 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미애가 얘기했던 말을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했다. 이것이 추미애의 변이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구하려고 내가 구함을 받겠다고 나를 구하겠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했다. 이런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선거는 마이너스 1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판이 나겠죠. 그런데 과거에 동정론에 따라서 표를 찍어주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기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라고. 아니죠. 국민의 눈높이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낮추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가릴 것은 가리고 쳐낼 것은 쳐내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